네, 안녕하십니까? 네, 쌤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완화적인 스탠스가 확인이 되면서 시장 강하게 튀어 올라갔고 비트코인도 좋았고 간밤에 뉴욕 기술주들의 분위기도 그리고 오늘 국내 증시 안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외국인들의 수급을 받아서 잘 가더라고요.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이제 시장은 트럼프 패,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 불확실성은 정점을 지났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오늘 이제 환율 시장을 보더라도 이제 원달러 원화 강세를 보이면서 1423원대를 기록하고 있고, 원엔도 오늘 1010원까지 올라갔다가 결국에 지금 1003원으로 약 0.7% 하락하고 있는,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고, 아까 2시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0.13% 마이너스였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플러스 돌아서고 있는 것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비트코인은 88,860불대를 어제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88,860불대가 이제 지지선으로 판단되는 그런 모습이고, 트럼프가 이제 무역 규제 중국과 대화로 풀어나가겠다 얘기했던 부분들은 트럼프의 자산은 60%가 국채권, 국채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에 지 자산이 깨지게 생겼으니까 결국에 관세 부분을 완화로 간다. 결국에 이거는 정책보다는 지 자산을 지킬 욕심이 굉장히 커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원자재 쪽에서 그동안 안전자산으로 움직였던 금 가격이 지금, 오늘도 새벽에 신고가 경신했다가 약 2% 가까이 고점 대비 빠지면서 마감했고, 현재도 약 1.8%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면 그동안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갔는데, 결국에 이제 파월 해임으로 인해서 미국의 금융시장이 붕괴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국채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도 굉장히 아뜨거 했겠죠. 오늘 상황에서도 보면 10년 만기 미국 국채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도 다우가 지금 현재 0.19%, 나스닥도 1.75% 상승하고 있는 것. 대부분 지표들이 다 좋게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트럼프의 어떤 변덕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 지금과 같이 관세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협상으로 가겠다라고 나오면 그동안 관세로 인해서 타격을 받던 섹터들이 굉장히 강한 반등을 보일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미국 같은 경우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 영향으로 인해서 SK 하이닉스가 영업이익 7조 원을 돌파했다.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라는 것 때문에 하이닉스가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현재 보면 국가 신용구두 위험 CDS를 보더라도 증감률을 보더라도 굉장히 좀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2.86% 올랐지만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36.66으로 어제 대비 0.03% 하락 전환하는 것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일단 미국 역시도 50.4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 그렇다면 이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결국에는 미국도 빠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중국의 수출 통제로 인해서 하락했던 반도체 섹터, 그 다음에 인공지능 섹터, 그리고 자동차와 2차 전지 섹터들이 시장에서는 나름대로 강한 반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 증시로 자금이 유입되는 돈의 IQ는 1000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 유입된 돈의 IQ를 믿고 따라가 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4,900억 선물 매수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여기서 한번 보면 오늘 선물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 보면은요 10시 30분부터 매수세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줬죠. 외국인들 10시 3분 가까이 왔을 때 선물에서는 230억 순매수로 급격히 줄었다가
11시 14분부터 본격적으로 매수에 나서면서 결국에는 2시 10분경에는 5,800억까지 늘어났다가 현재 소폭 감소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융투자가 매수했어요. 연기금은 어제와 비슷한 규모로 매수했지만 금융투자의 순매수가 지속될지, 금융투자들은 지금까지 길어야 이틀 가지고 있다 그 다음날 매도하는 그러한 경향이 보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인됐다. 금융투자가 내일 매도하고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하더라도 지수가 빠지는 시점에서는 우리가 매수 관점이 돼야 될 거고, 그동안 위축됐던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업종 대표주들이 강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정책 관련주들 오늘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하지만 정책 관련주들은 여기서 모든 이슈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6월 3일까지는 이슈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조정을 크게 받았던 그런 인공지능 섹터라든가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여전히 저가 매수 쪽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전히 정책주의 관심은 유효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미중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 그 섹터들도 계속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착 섹터도 있을까요? 어떤 섹터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 반도체 쪽이에요. 하이닉스가 분기 영업이익 7조를 기록하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라는 것이고, HBM에서도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국제 표준을 획득할 것이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제 반도체 쪽들은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본다면 SK 하이닉스 역시도 오늘 4% 급등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는데, 이제 관건은 이 추세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SK 하이닉스가 300일대 있죠. 18만 6,270원. 여기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이제 코스피 역시도 전고점 돌파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니까 테크윙이라든가 그다음에 LK캠 같은 것들도 이제 낙폭이 컸던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고, 한미반도체 역시도 마찬가지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한화와의 HBM, 패키징, 분쟁 이 부분이 있었지만 결국 이제 자녀들한테도 지분을 줬고 이제 바닥권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강한 반등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한미반도체를 비롯해 덕산 테코피아 역시도 나름대로 좋은 모습 보여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반도체들이 낙폭화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300일을 돌파했을 때는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 또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강원 지역 대선 공약으로 해서 부유식 해상 풍력과 수소에너지 육성 산업을 발표했죠. 그리고 오늘부터 기후에너지, 그린에너지 엑스포가 있었는데, 풍력은 어제 움직였고 태양광도 미국의 패널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도 어제 움직였는데, 그래서 오늘 상대적으로 못 갔던 부분들이 수소 섹터라고 말씀드렸고, 수소 섹터 역시도 그린에너지 관련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오늘 수소 공약 얘기가 나오면서 S퓨얼셀 같은 것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고, 범한 퓨얼셀이라든가 두산 퓨얼셀 역시도 오늘 나름대로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책적으로 순환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 발표로 인해서 오늘 바이오스마트라든가 그다음에 세명전기라든가 가온전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은 에너지 고속도로보다는 오히려 이제 수소 쪽들이 모처럼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수소 섹터들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거는 뭐냐면 관세 전쟁에 대해서 이제
대화와 타협을 하겠다. 트럼프가 이제 백기를 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로 인해서 피해를 받던 반도체도 강하게 봐했지만 자동차 섹터라든가 2차 전지 섹터도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특히 현대차라든가 현대모비스는 항상 말씀드렸던 게 바닥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이제 모티브 링크 역시도 조정을 보였다 같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대주라든가 VM이라든가 에코프로 BM, 자 이런 것들도 같이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관세에서 낙폭이 컸던 자동차 부품 섹터들과 2차 전지 섹터들도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겁먹지 말고 우리가 편안하게 적극적인 수익 추구, 하락 조정이 나온다. 트럼프가 변심해서 조정이 나온다. 그랬을 때는 유동성을 믿고 음봉면에서는 매수하는 전략 여전히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특징 섹터들 정리해 봤습니다. 이제 내일의 관전 포인트는 어디로 주목하고 계세요? 내일은 아마 월드 IT 쇼가 이제 메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월드 IT 쇼 관련해서 인공지능이라든가 휴머노 로봇이라든가 양자 보안이라든가 자 이런 쪽도 자율주행 관련 이런 것들이 전시에서 메인이 되기 때문에 월드 IT 쇼 관련주들을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내일부터 세계 골관절염 학회가 있어요. 그래서 관절염 치료제 관련해서 발표하는 회사가 이제 2개가 있고, 관절염 관련 섹터들이 그동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반등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오늘 인공지능 섹터들이 조정을 받았지만 내일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 강화 정부 주최 회의가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섹터들 보자. 그럼 내일 시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바이오와 로봇,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섹터들이 내일은 한번 시장에서 빛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내일장 관전 포인트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내일의 시초가 공략주 만나볼 시간인데요. 다냐쌤 어떤 종목 주목하시나요? 아무래도 우리가 주목할 거는 이제 코오롱 티슈진, 골관절염 학회 이슈를 우리가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2만 원에서 5만 9천 원까지 이제 단기간에 급등했다 조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코오롱 티슈진이 이렇게 부각됐던 부분은 세계 최초로 무릎 골관절염 신약 승인 전망이에요. 전에 티슈진의 이 부분이 오염됐던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지만 이제 신약 개발에 대한 승인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제 신한증권에서는 코오롱 티슈진의 목표 주가를 10만 원을 제시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46,100원부터 현재가까지는 우리가 한번 매수해 보자. 손절은 좀 크게 볼게요. 4만 원 이탈 시점을 손절로 보고 1차적으로는 5만 9천 원을 우리가 목표로 하는데, 결국에 4만 원을 지켜준다면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는 5만 9천 원 돌파를 우리가 한번 기대해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오롱 티슈진 받았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디데이입니다. 세계 골관절염 학회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코오롱 티슈진 주셨고요. 자, 목표가는 53,000원, 59,000원, 손절가는 4만 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냐쌤의 종목 AS 가볼 차례입니다. 오늘 쌤 SK 이터닉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제 SK 이터닉스가 장중에 상한가 부근까지 올랐었고요. 오늘도 그야말로 장대 양봉을 뽑아냈습니다. SK 이터닉스 SOFC 수소연료전지 관련해서, 그러니까 에너지로 지금 집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숨에 수익 많이 올라갔네요. SK 이터닉스는 우리가 19,000원, 어제 같은 게 말씀드렸지만 18,000원이 목표가 아니라 19,000원을 도전한다고 했는데 일단 오늘 19,000원 돌파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SK 이터닉스를 봐야 될 부분들은 2차 전지라든가 수소전지 쪽에서도 전력 저장 장치 ESS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SK 이터닉스는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이 이슈가 계속되고 있고 이제 비로소 수소가 오늘 정책이 나오면서 강한 상승이 나온 모습이에요. 그러면 SK 이터닉스는 17,000원을 우리가 지켜준다면 이제는 19,000원이 아니라 목표 주가를 한번 21,000원에서 22,500원까지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17,500원 전후, 17,500원 전후면 SK 이터닉스는 또 매수해보고 대신에 17,000원을 이탈하면 매도 후에 14,000원, 15,000원을 다시 한번 매수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이제는 수수가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SK 이터닉스 수익 보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목표가 다시 한번 올려볼게요. 21,000원에서 22,500원 부근으로 목표가 설정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캠트로닉스도 빠르게 AS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트로닉스 오늘장에서 흐름이 좋았고요. 유리기판이잖아요. 4% 가까운 상승, 이제 300일선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전략 맞을까요? 똑같아요. 지금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낙폭 과대 맥락이고 이제 반도체가 반등 나오면 유리기판 역시도 같이 반등 나오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도 항상 지금도 저는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21,500원 전후에서 23,000원까지는 저는 매수 구간이라 생각하고 캠트로닉스는 28,000원, 29,000원 우리가 목표로 제시했던 가격까지 지속적으로 흔들림 없이 들고 가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캠트로닉스도 적극적인 수익 추구 노려보도록 하겠고요. 쌤, 레인보우 로보틱스 짧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 실적 발표했을 때 일론 머스크 CEO 컨콜에서 로봇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떤 관점이세요? 이제 내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오늘 장 초반에는 굉장히 강했다가 매물이 쏟아지면서 대부분 상승폭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볼 때 월드 IT 쇼를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월드 IT 쇼 역시도 로봇 이슈가 움직일 수 있고 최근 이제 기관들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갈게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7만 5천 원을 이탈하면 일단 전량 차익 실현하자. 대신에 27만 5천 원을 지켜주면 결국 우리 목표 주가 37만 원 여기 그대로 도전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AS 해보면서 여기서 다냐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출연하시죠? 내일 스튜디오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